여순 감옥. 중국 요녕성 대련시 여순에 소재하고 있는 감옥으로 1902년 러시아의 요동반도 진출에 저항하는 중국인들을 수감하기 위해 러시아가 건축하였으나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1907년부터 현재의 규모로 확장하였다. 감옥 내에는 275개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감방이 있으며 2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감옥에는 조사실, 고문실, 사형집행실 및 15개의 공장이 있고 강제노동소인 벽돌 공장과 과수원과 자신들의 야채를 공급하기 위한 채소밭 등이 있었다. 감옥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층마다 복도를 따라 감방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복도 중간에는 간수가 수감자를 감시하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감옥에는 조선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이 많이 수감되어 있었으며 다른 외국인들도 다수 수감되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이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후 하얼빈에서 체포되어 이곳 여순 감옥에 수감된 후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여순 관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6차례에 걸친 초스피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안중근 이사는 분명한 어조로 동양의 평화사상과 일본 제국주의의 죄상을 세계에 폭로하였다. 그리고 여순 관동지방법원에서 1909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3월 26일 이곳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안중근 이사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내 시신을 국내에 옮기지 마라.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다가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그곳에서 춤을 추며 만세를 부릴 것이다. 하며 독립 후에 고국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였다. 이런 그의 의지를 알아 일본 당국이 안이사의 시신이 인도되는 날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몰래 매장하여 지금도 시신의 매장지를 찾고 있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곳 여순 감옥은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받은 곳으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신재호 선생과 이회영 선생도 이곳에 수감되었다가 옥사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의 항일지사와 사상범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여 이곳에 수감, 온갖 고문을 가했으며 수많은 수감자들이 처형당했다. 1942년부터 1945년 8월 사이에 약 700여 명의 수감자가 이곳에서 처형당했다고 한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후 소련 군대가 여순에 주둔하면서 폐쇄되었다가 1970년 복원을 통해 전시관으로 꾸며져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다. 1988년 중국 정부는 이곳을 국가중점 역사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오늘날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안중근 이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이곳 여순 감옥을 많이 방문하며 또한 중국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 압록강 철교와 당교. 1905년 일본이 한반도의 경의선을 개통한 이후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를 잇는 철도 건설을 계획하여 1911년 10월 안동과 봉천을 잇는 안봉선을 개통하였다. 초기에는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회성교로 건설되었다가 수요가 늘면서 단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1937년 4월 새로운 철교를 착공, 1943년 5월에 복선 철교로 개통했다. 그러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참전하자 미군은 중공의 지원을 줄이고자 폭격기를 동원 압록강 철교를 폭파했다. 이때 나란히 있던 두 철교가 모두 끊어졌다. 전쟁이 끝난 이후 복구한 철교는 선로 한 가닥을 걷어내 도로로 바꾼 형태가 되었다. 부서진 단선 철교는 중국 측 4개 교각만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상판이 없어지고 교각만 남았는데 중국 단동시에서 1993년에 자국 측 철교를 그대로 보전해 항면조의 관광지로 만들었다. 중국은 북한과의 우위를 상징하지만 우리는 6.25의 상처를 되새기게 하는 장면이다. 그것도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를 바라보며 끊어진 철교를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심양관. 병자호란으로 45일간 항전한 끝에 조선은 1637년 인조 15년 1월 30일 국왕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선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및 고관의 자제들을 심양에 인질로 보내게 되었다. 심양관은 청나라 수도 심양에서 인질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머물던 처소 겸 집무소이다. 세자와 대군은 수행관원들과 함께 심양관에 거주하였고 고관의 자제들은 동관과 서관에 나누어 거처하였다. 1907년 만주철도 봉천공소로 사용하다가 도서관, 유치원 등으로 사용하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하고 있었다. 남탑공원. 초창기 후금의 수도였던 심양에는 수도를 둘러싸고 동서남북에 4개의 남아교 형식의 불탑이 있다. 남탑 부근의 노예시장은 사라지고 지금은 남탑공원으로 만들어서 당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등 여유를 즐기는 중국 사람들이 조금씩 보였다. 남탑공원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인 노예시장이 형성되었던 장소이다.
소현세자의 행적을 기록한 심양일기와 심양장계에 따르면 정인들은 붙잡아온 조선인 피로인들을 호나 건너편에 모아두고 날마다 성곽 남탐로의 시장에 모아놓고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도록 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값이 너무 비싸서 조선인 가족들이 공적 속환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중상공원, 사막사 순절터. 중상공원은 사막사로 일컬어지는 홍익한, 윤직, 오달제가 충절을 지키며 순절한 곳이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항복하고 소현세자와 대군 등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피로인으로 청으로 끌려갔다. 남한산 성에서 항복한 인조는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평을 반대한 홍익한과 오달제, 윤집을 청에 내주게 되었다. 사막사들은 서울을 떠나 의주까지 1050리를 걸어갔다. 병자호란으로 심양에 끌려간 당시 조선인은 많이 부풀려져 50여만 명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 왕족은 심양관에 머물렀고 사막사였던 홍익환과 오달제는 과연 어디서 머물렀을까? 아마도 심양관이나 감옥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사막사가 절개를 지키다 죽음을 맞이한 중상공원은 중국을 근대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손문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원이지만 홍익환이 순절할 당시에는 성의 서문 밖이었다. 중국 측 기록에는 1636년 3월 6일 홍익환 등을 명나라를 두둔한 죄로 죽었다고 하였으니 세 사람이 모두 한날에 장렬히 죽었다라고 하였다. 청태종은 사막사를 결국 처형하긴 하였어도 이들의 굳은 충절과 절개에 감동해 사만산두라는 휘호를 내리고 비와 사당을 세워 매년 죄를 지내 사막사의 넋을 위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례경. 정례경은 1608년 선조 41년에 태어나 1639년 인조 17년에 순절하였다. 본관은 온양이고 자는 진백이며 호는 온계이고 시호는 충정이다. 1630년 인조 8년 별시문과의 장원 급제하였다. 1632년 부수찬에 제수되었으나 의사사와 때 많은 사람을 해친 정순붕의 현손이라 하여 벼슬 주기를 꺼려하였으나 인조의 두둔으로 전적, 공조좌랑, 예조좌랑, 병조좌랑, 정원, 지평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636년 교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이듬해 사서로 있을 때는 볼모가 되어 통나라 심양으로 가는 소현세자를 수행하였다. 1639년 조선인으로 통역을 하며 청나라에 빌붙어서 횡포를 부리던 노비 출신 정명수, 김돌 등을 처벌할 것을 청나라에 요구하였다가 도리어 청나라 관원에게 심양 서문 밖에서 억울하게 교수형을 당하였다. 당시 32세의 악길이 창창한 젊은 선비였다. 사후 도승지,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후에 숙종 때 좌찬성이 더해졌다. 정조가 충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생전에 정례경이 절친한 친구였던 우창에게 남긴 시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듯하다. 평생 나라에 바친 큰 뜻, 비록 목이 잘리어도 여유 있네. 여양의 서말술을 누구와 마시나 유언 쓰기 위해 종이 펴고 있다네. 정례경의 처형지는 서문밖 훈어 건너편이라고만 알려져 처형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막사가 처형된 곳에서 부득불 충신 정례경을 위로하는 묵념을 올려야만 했다. 심양고궁박물관. 심양고궁은 중국 윤영성 심양시 시내에 있는 궁궐이다. 청나라 초기의 수도 시기에 정궁으로 사용되었다가 청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이후 청의 별궁으로 사용되었고 청이 멸망한 이후 궁전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동삼성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에 개방했고 1955년 심양고궁박물관, 1986년 심양고궁박물원으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박물관의 안에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을 공격했던 홍위포도 전시해놓고 있었으며 청황제의 즉위식에 조선에 사신 나덕헌과 이야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데려와 새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자신에게 상괴국 고두에 예를 올릴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홍타이지에 대한 배려를 목숨을 걸고 거부함으로써 한바탕의 소동을 야기했다. 두 사람의 저항은 한마디로 장엄한 황제 즉위식에 흙탕물을 끼얹은 것이었다. 청은 두 사신을 죽이지는 않고 많은 고초를 주고 돌려보냈으나 귀국하여 오히려 조선에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섯을 펄었던 청의 황제 앞에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켰던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청맹관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힘이 센 오랑캐를 인정하지 않는 조선의 대변인으로 볼 것인가? 그 당시 사신의 목숨을 건 고뇌를 생각하며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당하는 서러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안중근 의사기념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울려 퍼진 세 발의 총성.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처단한 장소이다. 당시 만주 지역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복잡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의 동청철도와 일본의 남만철도는 하얼빈을 지나며 두 개의 철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하얼빈역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만주에서 러시아 재무 대신인 코쿠프체프를 만나 이 지역에서 세력권을 분할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철도 문제가 핵심 의제였다. 일본과 러시아 제국주의가 남의 땅 위에 건설한 두 개의 철도가 만나는 하얼빈역은 침략과 수탈에 대한 조선과 정의 정당한 응징을 하기에 맞춤한 장소였던 것이다. 2006년에는 일본 플랫폼의 실제 저격 지점 타일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곳이고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토가 총을 맞을 당시 서 있던 곳이다. 의거 직전 하얼빈에서 11일 동안 머물렀던 안 의사의 행적을 중심으로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사상, 의거 및 여중 감옥에서의 순국 과정 등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다. 안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시각인 오전 9시 30분에 멈춰선 벽시계는 기념관 내 안 의사의 전신상 위쪽에 전시되어 있으며 안중근 의사가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일본 플랫폼의 삼각 표지도 관람할 수 있다. 안중근 의사를 그리는 이 기념관은 의거 장소였던 중국 하얼빈역에 2014년 1월 19일 최초로 개관했다. 731 부대 유적지 731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의 포로들을 대상으로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한 인체 실험 등의 만행을 자행했던 부대로 그 본부가 하얼빈시에 있었다. 1936년 관동군 방역급 수부본부로 설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8월까지 이곳에서 마루타로 불리던 희생자들에게 인체 해부, 냉동실험, 세균 투입 등 각종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을 진행하였다. 당시 1만 명의 중국인, 조선인, 몽골인, 러시아인과 연합군 포로를 실험용으로 학살하였다. 당시 실험을 주도한 자들도 이게 만행이라는 것은 알았는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중국으로 진격한 소련군에게 발각되기 전에 만주에 남아있는 실험 대상자와 관련 시설을 주도 면밀하게 모두 제거한 후 실험 결과를 적은 문서만 가지고 일본으로 도주했다. 게다가 실험을 저지른 작자들의 모임도 있었다. 물론 전부 다 도주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소련군에게 생포당했는데 이들은 잔인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는커녕 소련에게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또 일본으로 도주한 전범들도 미군의 정보를 제공하고 죄를 사면받았고 그 당시에 공적으로 일본 의학계의 연구직, 교수직으로 고용되어 일본 의학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당시 부대 건물은 전쟁이 끝난 후 중학교로 사용되다가 2001년부터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당시의 현장을 일부 복원시킨 침화 1군 제731 부대 유적지란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731 부대는 원래 건물 80여 곳에 이르지만 현재는 당시의 본부 건물을 유적지로 복원하였다. 건물은 지상, 지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전시관은 대량의 사진과 물품 등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일본의 만행을 적극 알리려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유치원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일제의 만행과 중국의 승리를 세뇌당하고 있는 것 같다. 반갑습니다. 광주문화원장 신금선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간 4박 5일간 저희 광주문화가족들은 사막사와 정래경 선생의 그 흔적을 찾은 역사 탐방을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 탐방길에 그 사막사들 흔적과 그 얼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그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할빈에 가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박물관을 보았을 때는 그 흔적과 그 안중근 의사 열사의 그 이 문화가 역사가 담긴 글을 보았을 때 저희는 사막사의 그 얼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고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역사 문화가 살아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을 보신 대로 다 여러분들이 많이
즐겁고 뜻있게 느껴주시고 이 영상을 제작한 광주학연구소와 관계자 여러분과 또 함께 중국을 다녀온 우리 문화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